할머니, 그거 그렇게 소중해요? 인천공항 입국장 민준의 묻는 말에 오복은 대답 대신 가슴팍을 어루만졌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을 넘는 탈출길에서 그녀가 목숨처럼 간직했던 은비녀. 남한에 온 후에도 그녀는 그 비녀를 늘 소중하게 품고 다녔다.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차가운 은조각 하나가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를. 만주 벌판에서 모스크바까지. 오복은 만주에서 태어났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가족은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초원으로 내몰렸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늘 낯선 땅을 떠도는 유랑민의 삶이었다. 우리는 뿌리 없는 잡초다. 부모님은 자주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오복은 달랐다.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처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꿈에 그리던 모스크바 대학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모와 헤어져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다. 모스크바는 숨막힐 듯 화려한 도시였다. 낡은 시골 기차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웅장하고 끝없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밤늦도록 접시를 나르고 식탁을 닦는 일은 고되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하루하루가 꿈을 향한 걸음이라 믿었다. 문제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술에 취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은 앳되고 낯선 동양인 소녀를 향해 서슴없이 추행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은연중에 몸을 피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장난과 추행은 반복되었고 결국 그녀는 식당 한 구석에서 접시를 든 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을 멈추고 다시 일을 하려 애썼지만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서러움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런 일상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연 그리고 운명. 어느 날 저녁 어김없이 술에 취한 러시아 남자 손님들이 오복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오복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식당 구석에 앉아 홀로 식사하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동양인이었지만 낯선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쩌렁쩌렁한 러시아어로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그만하지 못해. 남자는 자신을 막으려는 식당 직원들을 뿌리치고 남자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복을 감쌌다. 그 남자가 바로 동수였다. 그의 도움으로 오복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동수는 남자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날 밤 오복은 일자리를 잃었고 동수는 며칠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며칠 후 동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났다. 알고 보니 그는 북한 노동당 고위직 자제였고 외교관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와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동수는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오복은 그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남겼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복은 20살이 되었고 마침내 학업을 마쳤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랜만에 모스크바 시내버스를 탔을 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동수였다. 그는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동수 씨. 오복의 목소리에 동수는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친 순간 2년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고 오복은 동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동수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약속했고 오복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홀로서기. 오복의 부모는 딸이 북한 남자를 따라 북으로 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삶이 얼마나 엄격하고 고달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복은 동수만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결국 동수를 따라 북한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동수의 화려한 집이 아니었다.
동수는 그녀를 해산 변두리의 허름한 집에 머물게 했고 우리 집안과 수준이 맞지 않아 이미 당에서 정해준 혼사가 있다는 가족들의 싸늘한 말을 전했다. 오복은 그제야 동수의 배신을 직감했지만 이미 그의 아이를 품은 몸이었다. 동수는 잠시만 기다리면 꼭 돌아오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오복은 홀로 해산에서 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녀는 아이에게 철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쇠처럼 강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철호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굳건하고 지혜로운 오복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아 총명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보며 그는 더욱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마을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 오복은 철호가 자신의 아픔을 모른 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녀는 철호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철호는 착하고 현명한 아내 예진을 만나 두 아이, 민준과 진아를 낳았다. 마침내 오복은 5 식구가 함께하는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 가족의 삶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다. 철호는 이유도 모른 채 하던 일을 잃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번번이 실패했다. 가족의 생계는 위협받았고 고난의 행군과 겹치면서 배고픔은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복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철호가 겪는 이 모든 불행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동수의 집안이 이미 노동당의 최고 권력층에 올라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그리고 동수의 아들인 철호의 존재가 동수의 앞날에 흠이 될까? 염려한 그들이 철호의 가족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의 덧없던 사랑이 남긴 흔적들이 이제는 아들과 손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은비녀. 오복은 오랜 세월 품고 다니던 은비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비녀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동수가 처음 그녀에게 선물한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하찮은 은조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복에게는 사랑과 약속, 그리고 배신과 한숨이 모두 담겨있는 그녀 삶의 증표였다. 이 비녀는 한때 그녀에게 사랑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아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비녀가 상징하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복은 아들 철호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자신의 덧없는 사랑 때문에 아들과 손주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 철호야, 이대로는 안 된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 그날 밤 오복은 철호에게 탈북을 제안했다. 철호가 먼저 남한으로 가서 기반을 잡고 가족을 데려가라고 했다. 철호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단순히 고난의 행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 오복의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가족을 구하려는 굳은 의지 때문이었다. 오복은 은비녀를 가슴팍에 더 깊숙이 넣었다. 이 비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남자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아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이 은비녀와 함께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